반갑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멘토링. 사랑과 우정. 남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세상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공자.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과 석가모니가 박애의 사랑을 가르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사랑이란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 시련인 동시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공자 가어. 공자 가어란 제게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의 친구를 둘러보라는 말이 있다.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격이 대조적이었던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순자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그의 아들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왕을 알고 싶으면 그의 자부를 보라는 말은 그 뜻이 같은 것이다. 친구로서 쓸모가 없는 사람은 언제 적이 되어 당신을 해칠지 모른다. 게르르트. 친구의 부탁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 이에 응하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매우 가벼워서 참다운 친구로서 사귈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실행력과 책임감을 가진 친구를 위해서라면 심혈을 다해 주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며 사귀어야 할 사람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맡은 일이 후일 후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심사숙고 없는 경솔한 약속은 친구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은 일이 없다. 이것은 신용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이 생각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맡지 말고 일단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이를 완성시켜야 한다. 신용은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남자는 여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괴테. 괴테는 14세 때 연상의 여인인 그레치레에게 첫사랑을 고백한 후 84세로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많은 여성과 연애를 하고 그 연애 덕분에 사랑이나 여성을 찬미한 걸작들을 많이 남겼다. 다음 말은 그가 청년 시절에 쓴 작품 가운데 걸작으로 꼽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빛이 없는 환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다만 그 안에 작은 등불을 넣기만 한다면
곧 흰 벽 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비칠 텐데,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앞에 서서 소년처럼 그 영상을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운다. 이 말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도 수긍이 가는 지당한 말이다. 인간은 갓난아이에서부터 유아 시절을 거쳐서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의시하여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 친구, 선배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운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방면에 소질을 타고난다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은 소질이 바람직한 것일수록 그것을 발전시켜주는 교사나 선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욕정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그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로 앞뒤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익자, 즉 교제에서 이익이 되는 친후에는 직, 정직함, 양, 거짓이나 허위가 없음, 탐은 보고 들은 것이 많음의 세 가지가 있고, 손자, 즉 교제에서 손해가 되는 친구에는 편벽, 남에게 아부함, 선유, 겉은 유하나 성의가 없음, 편녕, 말만 많고 아부하며 마음이 삐뚤어짐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논어에는 익자 삼락, 손자 삼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삼락이란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예악, 예법과 음악을 즐기는 것, 남을 착하게 말하는 것, 현명한 친구가 많은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거만한 것, 놀고만 있는 것, 죄언을 즐기는 것 등이다. 여자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다고 여기는 대로 되어간다. 니체. 니체의 저서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책에 나오는 말이다. 약간 풍자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을 자신있게 부정할 여자가 있을까? 이 밖에 남녀간의 애정 문제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시의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수 높은 안경을 주면 낫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여자는 남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관계를 튼튼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리적 반감이 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날카로운 필치로 본질을 찌를 말들이 아닌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데모크리토스. 친구도 여러 부류의 친구가 있다. 내 친구로서 그 이름을 말하기를 자신의 명예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로서 남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는 내 친구라고 공언하여 나를 자랑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친구의 의의를 말하자면 신의를 중히 여기고 경애를 다하는 사람으로서 선에 강하고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같은 친구라도 진실한 친구와 일시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기술이다.
알퐁스 도데. 연애를 하는 남성이나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날 우려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식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우선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첫째 조건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알퐁스 도데는 말했다. 참다운 친구는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로슈포크. 진정한 친구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귀중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친구가 얼마나 귀중한가도 알고 있고 현재도 몇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젊었을 때, 특히 학창 시절에는 친구의 필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한두 사람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학원을 떠나서 각자 직업을 갖게 되면 자기의 이익, 직장에서의 출세나 자기 사업의 성공을 쫓는데 급급해서 친구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성은 연애에 관한 한 남성보다 더 철저하다. 그러나 우정에 있어서는 남성이 보다 더 철저하다. 라브리에르. 흔히 남자끼리의 친구는 많지만 여자끼리의 친구는 적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왜 여자들끼리는 깊은 우정이 싹트지 않을까? 라브레르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여성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원인은 남성에게 있다. 미혼의 여성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동성과의 우정보다는 보다 나은 남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자연히 친구가 적은 것이다. 서로 사소한 결점을 허락하는 마음 없이 참다운 우정이 싹틀 수는 없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 사이지만 서로가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피차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서로의 불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서로 간에 멋대로의 요구에 맹종한다는 것은 결코 친구를 사귀려는 것이 못 된다. 이것은 서로 간의 인격을 낮춤과 동시에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시초이다. 서로 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친구의 길이므로 그 성격이나 뜻, 취미나 사정에 입각한 의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훌륭하게 진면목을 발휘하는 것을 서로의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어떨런지. 연애를 하면서 지성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성과는 어지간히 인연이 먼 사람이다. 연애는 상호간의 화합이라는 땅에서 자란다. 길을 가다가 쓸만한 여잔데 라든가 핸섬한 남자군 하는 정도는 연애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지성의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 되려면 피치와 간에 지성이 작용해야 한다. 서로의 사랑에 싹트고 그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지성이 필요하다. 연애란 서로 간의 내부 정신을 높이는 동시에 강하고 델리키트한 정신작용을 갖춰야만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쌍방 어느 한쪽이라도 지성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 연애는 성립될 수 없다. 오늘 사랑한다고 내일도 사랑하리라고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루소. 이 말 앞에 이렇게 씌어 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것은 모두 변화한다. 우리 자신도 변한다. 현재 연애 중에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적어도 우리들의 사랑만을 영원하다라고 강력한 반발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에게 편지로서 이 말을 강요할 의사는 조금도 없음을 밝혀둔다. 각설하고 그러면 루스는 연애에 대해서 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을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의 저서 자매록에 이런 말이 쓰여있기 때문이다. 탄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했으며 그 자신도 또한 인생을 마칠 동안 여러 여성과 만나고 헤어졌을 것이다. 참다운 친구이며 진실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친구임을 과시하는 사람이다. 로과오. 영웅을 이해하는 것은 영웅이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괴테이다. 인간은 자기와 같은 시대의 같은 수준의 인간이라면 대체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영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이해도 못하는 영웅을 추켜 세우고 즐거워하는 대중의 모습이란 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엽게 보일 것이다. 범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웅이란 참다운 고독자일 것이다. 그리고 영웅이 아닌 예술가나 학자 중에도 남이 이해를 못해주는 고독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강력은 사랑에 입에된다. 양력은 다툼에 연결된다. 사랑으로 맺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들은 서 있다. 다툼으로 산산이 흩어지면 쓰러지고 만다. 다툼이 그치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 파멸이 우려되면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집안은 평화롭고 번영한다. 세계의 평화도 마찬가지다. 한 국가만 번영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나라를 쓰러뜨리고 자기 나라가 번영하려고 해도 뜻과 같이 잘 안 된다. 그것은 우선 무역이나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번영하려면 상대방도 번영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간에 곤란하다.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제 아무리 이를 막아도 모든 것에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사랑은 영원히 그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것이다. 마티아스 크라우디우스. 자기에게 편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자기에게 적의를 갖는 사람, 자기에게 미움을 갖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다.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에게는 얌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을 갖는 일뿐이다. 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이여, 신이여 하고 외친다고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이 없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다. 연애는 결혼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 소설이 역사보다도 재미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샹포르. 연애를 소설로, 결혼을 역사로 비유한 것은 재미있는 비유라고 하겠다. 결혼은 현실이지만 연애는 공상적이다. 소설은 허구적이지만 역사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기정의 사실보다도 비록 허구로 끝날 가능성은 있어도 미래의 공상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 애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여자 곁에 있으면 여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결점을 잊어버리는 것이 남성이다. 이 말로 미루어 그는 상당한 풍자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애의 비극은 죽음이나 이별이 아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게 될 날이 왔을 때다.
서머셋 모. 처음 연애를 하는 남녀는 어느 쪽이나 모두 자기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어도 자기들의 사랑만은 결코 종말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흔히 권태로 성장해가는 작은 균열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결코 시간을 극복하기란 어렵다. 아무튼 한때는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었던 남녀가 결과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은 약을 억누르지 않는다. 부는 핀을 비집밟지 않는다. 기는 천을 압박하지 않는다. 지는 물을 속이지 않는다. 이렇듯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묵자. 오늘날 여러 국가들은 자기 나라만을 옹호하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려 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태연스럽게 다른 나라도 공격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정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생각하고 남의 가정을 내 가정같이 여기고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긴다면 전쟁이나 반목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건강, 부, 친구,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사랑을 잃는 것이다. 남자의 연애는 인생의 일부이고 여자의 연애는 인생의 전부이다. 바이런. 남자는 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애를 해도 일에 대해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여자는 연애를 하면 연애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가 된다. 그러나 이것도 현대에 와서 사정이 달라졌다. 여자도 이젠 직업을 갖게 되어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연애가 여자의 생활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인간으로서 사는 이상 여자들에게 연애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연애는 맹목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지성과 사랑으로 삶의 행복을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할 때 남녀 간의 관계는 자연히 동등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먹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진지한 사랑은 없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버나드 쇼. 버나드 쇼는 신랄한 풍자로 유명한 작가이다. 그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 왜 나한테 이런 상을 줄까? 금년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인가? 쇼는 이 말을 했을 만큼 풍자적인 사람이다. 연애에 대해서도 상당히 풍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자가 지닌 생활력이란 창조력,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본능의 맹동인 것이다. 여자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하물며 남자를 희생시키는 일에 그 어찌 주저할 것인가. 결혼한 친구들이 어떻게 서로 난처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들은 연인끼리라고 하느니보다는 오히려 감옥의 간수나 노예의 소유주들과 같은 관계이다. 이 모두가 버나드 쇼다운 신랄한 풍자가 아닌가? 참다운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비참하리만큼 고독한 것이다. 친구가 없으면 세상은 황야에 지나지 않는다. 베이컨. 비록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 할지라도 당신과 마찬가지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그 행복에 즐거움을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같이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사람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행, 병 또는 시련으로 마음을 아파할 때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는 우정만큼 이 세상에서 고맙고 눈물겨운 것은 없다. 참다운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일 것이다. 참다운 행복을 만드는 것은 다수의 친구가 아니라 선택된 훌륭한 친구들이다. 벤 존슨. 우리들의 청춘 시대는 우리들의 영광의 시대이다. 이 말은 정열의 시인 바이런의 말이다. 젊음이 넘치는 친구, 큰 뜻을 품고 있는 친구, 이런 믿음직한 친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젊음과 기쁨과 그 존귀함의 뜻을 나이가 든 후에 비로소 알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귀중함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또 낭비하는가. 두 번도 오지 않는 영광의 시대를 가장 뜻깊게 보낸 사람은 늙어서도 풍부한 정서와 추억 속에서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군자는 교제를 끊어도 욕을 하지 않는다. 사기. 황제에서 전한의 무죄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적은 기전체의 사서인 사기의 아기전에 있는 말이다. 이 말에 이어 이렇게 쉬어 있다. 충신은 나라를 떠나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다. 군자는 남과 절교를 해도 결코 그 사람의 욕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절교한 사람의 욕을 하거나 퇴직한 직장의 상사 등의 욕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도 거북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내 욕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져 경계를 받게 될 것이다. 참다운 우정은 애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렵다. 만약에 평생 병치 않는 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샤르통. 자신의 친구 중에 이 사회를 위해 힘을 다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이며 이웃끼리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는가. 자기의 친구 중에 위대한 운동선수가 있고 대실업가, 대정치가, 대발명가, 대예술가가 있다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이겠는가. 그런데 친구란 하루아침에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 또 변하지 않는 성격의 친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자애와 친절로 당신은 당신의 적이 가지고 있는 적의를 없애게 할 수 있다. 장작이 적어질수록 불은 꺼지는 법이다. 따라서 자애와 친절은 폭력을 멸망시킬 수 있다. 석가. 어느 독실한 불교 신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몹시 가난한 집이라 도둑이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다. 도둑이 든 것을 안 주인은 도둑을 난로 옆에 앉게 안내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모처럼 오셨는데 보시는 것 같이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 추위에 그런 옷을 입고는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라곤 이 난로밖에 없으니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나는 전생에 당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탓하러 당신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한 순례자가 찾아왔다. 나는 2년 전 당신 집에 들었던 도둑입니다. 라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한다. 우리 속담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도 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마침내 그의 몸을 망치고 만다. 그러나 형제보다도 믿음직한 지기가 한두 사람은 있다. 솔로몬.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일생 동안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로서 그 필요성을 한마디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친구로 사귈 수는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억지로는 안 된다. 학창 시절에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시리에 빠졌을 때 친구가 찾아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돈을 건네주면서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마음속으로 따뜻한 친구의 우정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참다운 친구란 서로의 얼굴빛만 봐도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 하고 또 알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동포가 고난에 빠진 것을 보면 곧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머물겠는가. 성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뻗쳐주지 않는 사람이 많다. 동포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실천이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건성으로 말하는 구원이나 동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애정이나 동정심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동전 하나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적선일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훌륭한 규범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욕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쾌락이 된다. 세르반테스. 세계 명작 중의 하나인 그의 지서 돈키호테에 있는 말이다. 돈키호테는 세계의 풍자소설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손꼽는 사람이 많은데 남녀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신랄한 풍자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았다.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자기를 설득한 남자로부터 자기의 종주를 의심받는다. 접근하는 남자는 거절하고 미워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자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연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신선하다. 연애는 인생의 영원한 음악으로 청년에게는 빛을 주고 노인에게는 후광을 준다. 스마일스. 연애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체의 것에서 상대방의 무수한 장점을 발견하는 정신작용이다. 이것은 존경과 감동의 결과이므로 품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 또한 자아의 집념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연애는 추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남자나 여자가 연애를 알기까지는 인생의 경험을 전부 겪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미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다. 사랑을 알 때까지는 남녀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남녀 모두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것, 이것이 연애 즉 사랑이다. 연애는 열병과 같은 것이어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결국 연애는 연령과는 상관없다. 스탕달. 연애를 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가까이서 이를 느끼고 깨닫는 일이다. 따라서 연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약간의 희망만 있으면 족한 것이다. 연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없다. 자기 자신의 이점을 최소한으로 계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소한 호의도 과대하게 생각한다. 마치 그 어떤 소설적인 요소가 가미된다.
이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지사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확률의 감정을 상실하고 만다. 연애가 태어나기까지 미모는 간판으로 필요하다.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인정이다. 남의 이목을 끌면서 연애가 성립되기까지는 미모도 필요하지만 그 후부터는 미모보다는 인품이 더욱 중요하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연애가 오래 가지는 못한다. 여러 차례 만나는 동안에 외모와 아름다움은 눈에 띄지 않고 차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매력이 발견된다. 연애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없고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까지 갈 수도 없다. 외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성립된 연애는 한순간의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연애는 항상 최대의 사업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업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았다. 연애란 진지하면서도 신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다운 연애란 서로의 마음의 교류로서 다져져야 한다. 연애가 진지할수록 마음의 고뇌가 많고 그 반면에 감비로움도 크지만 불행하게도 깨어지게 되면 그 비극은 매우 크다. 이상적인 연애란 이성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시작해 그 만남의 수가 많아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이상이 합치됨으로써 마침내 결혼에 도달하는 것이다. 한평생을 부부로서 살아야 하는 연애 즉 사랑은 일생일대의 큰 사업인 것이다. 연애란 일시적인 감정의 유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물며 연애에 장난기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내가 겪어온 역경은 나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인간의 신뢰는 나에게 희망을 준다. 나는 이를 믿으려 한다. 슈바이츠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내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감사의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위해서 직접 봉사를 결심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주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도저히 나 혼자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없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1913년 아프리카로 건너가 흑인 구제 사업을 하다 죽음을 맞았다. 친구는 제2의 자아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같은 유형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 사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우정이 없었다면 얼마나 적적하겠는가.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의 불행을 슬퍼하고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정의 가면을 쓴 적일 뿐이다. 대개의 경우 성공은 혼자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다. 안팎으로 좋은 협력자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참다운 우정을 자기의 직장에서 찾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동료의 승진을 자기의 승진같이 기뻐해 줄 우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티케로. 비록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친구의 험담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동안의 우정이 허사가 되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다. 특히 믿었던 친구에게서 이럴 때 흔히 흥분한 나머지 앞뒤 생각이 없이 가는 곳마다
그 친구가 나쁘다고 험담을 늘어놓으면 그 친구와의 우정은 영원히 끝나고 만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친구가 배신한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없는가를. 그렇다. 상대방을 무조건 모래 사오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친구의 배신보다는 내가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인가. 우정의 본질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우정론 안에 있는 말이다. 우애는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비록 가장 선한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옳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디코마스 율리학에 있는 말이다. 가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게 될 때 친구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우애는 확실히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고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의 손길이 되지만 친구라고 받을 것만 생각해서는 결코 좋은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의 친구라면 상대 또한 당신의 친구이다. 서로가 아껴주는 데서 참다운 우정이 싹튼다. 첫사랑은 남자의 일생을 좌우한다. 만약에 우리의 첫사랑이 행복한 연애였다면, 다시 말해서 남녀 모두가 다같이 애정에 호응해 배신하지 않았을 때는 신뢰와 편안한 분위기에 쌓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애가 불행하게 끝났다면, 즉 남녀 어느 한쪽이 배신을 했다면 그 상처는 평생 동안 아물지 않고 정신건강을 해치고 그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괴로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첫사랑이 다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 첫사랑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 결과가 남자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상처를 역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기꺼이 또는 경의로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좋지 않다. 앙드레 모라. 친구란 나이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므로 서로 마음이 통하기 마련이다. 특히 참다운 친구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이므로 서로의 성격이나 학식, 상대방의 사정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세상사나 사물을 보는 관점도 비슷해 이야기가 통하므로 서로가 얻어지는 게 많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참다운 친구뿐이다. 역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의 친구를 헤아린다. 에이브 퀴리. 우리들이 순조로운 처지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스스로 모여든다. 그리고 또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굳이 자기가 나는 당신의 친구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일단 역경에 처하면 친구들은 마치 철새처럼 우리의 곁을 떠난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자기에게 무슨 부탁이라도 할까봐 모르는 사람처럼 냉담한 것이다. 공경에 처했을 때 변하지 않는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취할 행동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우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마음을 터놓고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또 친구의 공경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면 당신의 앞날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고 공경에 처해서는 몹시 어렵다. 에픽테토스. 생활이 풍요로워서 친구가 찾아왔을 때 대접을 잘하면 많은 친구가 모여든다. 그러나 생활이 공경에 빠지면 다시 말해서 친구를 잘 대접 못하면 찾아오던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발을 끊고 만다. 이런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로서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과 같이 찾아온 뜻이 친구 때문이 아니고 대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친구는 쾌락이 최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류의 사람이다. 친구도 일시적인 친구와 영원한 친구가 있다. 진실한 우정이란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옆에서 또 어디서 봐도 한결같은 사람이다. 앞에서 보면 장미가 뒤에서 보면 가시여서는 안 된다. 교제는 담담한 물과 같고 소인의 교제는 단술과 같다. 소인은 그때그때의 태산이나 좋고 나쁜 감정으로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여 끈질기게 따라붙지만 상황이 바뀌면 곧 떨어진다. 그러나 군자가 교제할 때는 일시적인 이해나 감정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얼핏 보기에는 덤덤하지만 그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단술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나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정은 단술과 같은 소인의 경우가 아니라 물과 같은 군자의 우정이어야 할 것이다. 군자의 우정은 사소한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일이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되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되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키이로 키고도. 감사합니다.